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업종 중심으로 기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이달 들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달렸었던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로봇주가 떠오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로봇주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못 받은 잔금만 3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선주사들의 이제 수주 취소가 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선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조선주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 기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차다라는 것이 현재 기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10월 들어서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8에서 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타 엔진의 결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타 엔진은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그런데 소음이라든지 진동, 그리고 시동 꺼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 엔진의 고객사에 대해서 이 평생 보장 프로그램을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 비용으로 3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고,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30% 정도 하회하는 이제 부진한 실적을 이번에 현대차가 냈고요. 하지만 반면에 똑같이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양호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선별적으로 이제 호실적을 보여준 이유를 체크해봤을 때 그것은 신차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예상치 대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기아차에서 새로 나온 그 신차 중에 소형 SUV 셀토스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이제 국내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도 예상보다 양호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소형 SUV 절대 강자는 티볼리였는데 이 티볼리의 판매량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 기아차의 기존 소형 SUV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셀토스가 판매량이 증가한 데 따른 간섭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셀토스의 판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실적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두 기업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역시 그리고 기아차도 우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한 0% 정도, 거의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제 1,200원 위에서 움직였지만 최근에 1,170원까지 한 50원 정도 급하게 하락한 상황인데,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현대차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가 감소하고요. 기아차는 약 800억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현재 업계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에 따른 그런 부진도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자동차주에 대한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기사 타이틀에도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기아차가 셀토스의 효과로 실적이 이제 호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모두 내년에는 주력 SUV 모델에 대한 그 부분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차 출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이번 달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자동차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를 비롯한 부분에도 현대차 그룹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워낙 강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결함 논란에 대한 AS 비용 부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저성장 이런 부분들로 자동차주가 상승하기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차 그리고 신규 이제 미래차에 대한 투자 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떨어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자동차주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9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을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4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AI라든지 아니면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로봇이라든지 대부분의 4차 산업과 로봇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4차 산업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고 로보티즈나 티로보틱스, 로보스타 같은 종목군들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큐렉소만 이제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국 투자회사의 의료 로봇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선제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이니까 로봇주가 대부분 상승한 것은 맞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에 기대되는 부분은 정부 육성 방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의료, 물류, 그리고 돌봄, 웨어러블 4대 서비스 분야의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 그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이슈가 있죠.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현대차가 그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뭐 로봇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로봇 산업을 통한 실적 개선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첨단 기술 그리고 많은 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성과가 나기까지 5년에서 10년 엄청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대기업들이 바짝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긴 시각을 가지고 점진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주에 대한 수혜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이제 명심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그 현대차의 로봇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관련해서 그 리얼타임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로봇주가 이제 예전에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리얼타임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은 맞기는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확대하려고 현대차가 로보틱스를 인수한 것이지 특별히 이제 로봇 부분에 포커스를 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투자 같은 경우 협동 로봇 건인데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AI 로봇과 다르게 사람을 그저 보조해주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AI 관련주로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대기업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가 미쳐서 로봇주의 실적 개선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주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5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끝나지 않은 드릴십의 악몽, 계약 취소에 따른 어려움을 조선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저유가로 이제 시추사들이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 취소가 되는 선박은 이제 드릴십이라는 특수선인데요. 드릴십이라는 것은 배 형태로 바다 위에 떠서 그러니까 심해에 있는 원유를 끌어올리는 그 시추 설비를 말합니다. 당연히
유가와 연동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시추사들이 이익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드릴십 발주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 작년에 고점 76달러에서 최근에 56달러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추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계약 취소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 로던 드릴링 한 척에 대해서 계약 취소 결정이 났고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오션리그 두 척에 대해서 이제 계약 취소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유가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조선업의 전망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저수요로 인해서 유가가 당분간 살아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12월에 있을 오펙 회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유 감산이 있게 되면 유가가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오펙 회의가 한 달 넘게 남았고 이때 이제 유가를 감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오펙 회의만 기다리고 조선주를 투자할 수는 없겠죠. 당분간은 저유가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2100포인트 저항권에 있으니까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